도대체 왜 이렇게 당뇨가 우리한테 이 노화란 사람의 나이가 들어가면서 나타나는 생체의 퇴화. 장염은 소아에서 발생하는 세균성 감염 중에서 가장 납니다. 일단 여성의 갱년기는 폐경기, 만 50세를 면역이 건강하면 자연히 병에 덜 걸리고 안녕하세요. 건강보감 한의사 박경숙입니다. 계속해서 만성 혈관 질환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제가 전통의학에 기반한 한의사이지만 현대를 살아가는 한의사로서 그리고 과학을 공부하는 한의사로서 혈관 건강에 대해서 조금은 다른 각도에서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혈관 건강과 산화질소입니다. 산화질소라는 말이 다소 생소하시겠지만 오늘 강의를 통해서 산화질소에 대해서 알게 된다면 이 산화질소가 우리 건강에 얼마나 큰 유익을 주고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산화질소를 증질시킬 수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알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비타민C 하면 모르시는 분 없으시죠? 우리가 보통 비타민C를 보충제로서도 많이 드시는데요. 비타민C는 괴혈병을 일으킬 수 있다. 그리고 괴혈병을 예방하는 데 있어서 비타민C가 도움이 많이 된다. 초등학교 때부터 많이 배운 말이죠. 그리고 비타민 A가 부족하면 야맹증이 걸릴 수 있다. 밤에 잘 못 본다는 거고요. 그리고 비타민 D가 부족하면 각기병이 걸릴 수 있다. 우리가 많이 공부해왔던 그런 말들인데요. 요즘은 비타민 D가 부족하면 골다공증이 생긴다. 그래서 골다공증 예방으로서 비타민 D를 드시는 분도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비타민 A, 비타민 B, 비타민 C, 비타민 D, 그리고 칼슘, 아니면 마그네슘, 아연 이런 단어들에 대해서는 흔히 알고 계신데 그런데 산화질소라는 용어에 대해서는 다소 생소하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사실 이 산화질소라는 말 자체가 등장한 지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산화질소가 우리 몸 안에 존재한다는 것을 발견한 것 자체가 남짓 20년 내지는 30년 이 정도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낯설 수밖에 없는데요. 심지어는 의학을 같이 공부한 의사분들 중에서도 이 산화질소가 다소 낯설게 다가오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자, 그렇다면 산화질소란 무엇일까요? 이 산화질소가 대기 중에서는 그 산성비와 스모그를 유발하는 그런 자동차 배기가스의 유해 성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담배 연기에 들어있는 독소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유해한 산화질소, 이것을 가지고 오늘 왜 강의를 할까? 이 산화질소가 우리 몸에 들어와서는 우리 혈관에서는 정말 기적의 분자처럼 매우 중요한 일을 하게 되는데요. 산화질소가 무엇인지 그리고 산화질소의 역할이 무엇인지 이것을 약간만 뒤로 밀어놓고 제가 옛날 얘기 하나를 하려고 해요. 여러분들 위인전을 읽을 때 노벨에 대해서 거의 다 읽으셨죠? 노벨이 발명한 게 무엇이죠? 그러니까 노벨이 여러 가지를 발견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것이 다이너마이트입니다. 이 다이너마이트를 발견함으로써 어떤 건설이라든지 어떤 군사 문화라든지 모든 것들에 있어서 큰 변화를 가져왔는데요. 이 폭약의 원리가 되는 다이너마이트의 원료가 되는 것이 바로 니트로글리세린입니다. 이 니트로글리세린을 원료로 해서 폭약을 만들었는데 그런데 좀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 이 폭약을 만드는 공장에서 니트로글리세린 증기를 쐬는 이런 분들에게 일하시는 분들에게 평소에는 그러니까 주말에 집에 갔을 때에는 흉통으로 굉장히 크게 고통스러워 하던 분이 오히려 이 니트로글리세린 그 증기를 쐬면서 일을 할 때에는 흉통이 사라진다는 사실 이것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폭약을 제조하는 이 공장에서 니트로글리세린을 그 증기를 쏘이다 보면 가슴 답답한 것이 없어지면서 그 가슴이 시원하게 되는 이런 것들을 경험하게 되었는데, 그런데 왜 그런지는 알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이때 19세기 1890년 이 무렵에 이 니트로글리세린을 병원에서 흉통을 제어하는데 치료제로 쓰기도 했습니다. 왜 그런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증상을 완화하니까 지금 당장 가슴이 쪼이는 듯하고 숨을 못 쉬고 죽을 것 같은 이 상황에서는 니트로글리세린을 처방하고 있었는데요. 이 니트로글리세린을 이용한 폭약을 발견했던 노벨조차도 사실은 협심증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병원에서 니트로글리세린을 처방을 했을 때 오히려 식자우환이라고 하죠. 이 폭약의 원료가 되는 것을 나보고 먹으라고? 난 그럴 수 없어. 겁이 나서 노벨은 이 니트로글리세린 처방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고, 그래서 아쉽게도 노벨은 이 심장질환으로 인해서 조금은 이른 나이에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니트로글리세린과 흉통의 완화, 이것에 대해서 호기심을 갖는 한 어린 소년이 이제 100년 후에 태어나게 되었는데요. 그 100년이라는 시간을 두고 그 노벨의 어떤 위인전을 읽다가 이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고, 이것에 마음을 빼앗겨서 이제 연구를 시작했는데, 이 니트로글리세린이 어떻게 흉통을 해소하는지 이것을 찾다 보니까 그것이 바로 산화질소더라. 니트로글리세린이 우리 몸의 혈관에 들어가서 이 니트로, 이 부분이 산화질소로 바뀌면서 이 산화질소가 혈관을 확장해서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고 혈전을 없애는 그런 작용을 한다라는 것을 밝혀낸 분이 계셨으니 이분이 바로 루이스 이그나로 박사님입니다. 그래서 루이스 이그나로 박사님은 다른 두 분의 박사님들과 함께 1988년도에 생체 내에 산화질소가 존재하고 산화질소가 혈관을 확장해주며 그 혈액순환이 원활하게 한다는 사실 자체를 최초로 발견하게 되었고요. 이러한 것들이 이 연구가 이제 인정을 받게 되어서 1998년에는 노벨 생리의학상을 받게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심혈관계에 있어서 산화질소가 어떤 신호전달 역할을 하는지 이 사실에 대해서 규명함으로써 노벨의학상을 받게 되었고, 이 노벨의학상을 받은 이 기회를 타서 그 이후에는 산화질소에 대한 수많은 연구들이 이제 진행이 되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단일 물질, 산화질소라는 이 단일 물질을 가지고 수십만 편의 연구 논문이 나오게 되었고, 최근에도 1년에 1만 건 이상의 논문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산화질소라는 단일 물질 연구로서는 모든 세상의 연구 중에서 가장 많이 진행된 것이 바로 이 물질입니다. 그렇다면 이 산화질소라는 것은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리고 산화질소는 어디에서 생성이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산화질소는 가장 대표적으로 혈관 내피세포에서 생성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혈관 내피세포에서 이 산화질소가 생성이 되면 이 산화질소는 즉각적으로 혈관을 넓혀주면서 혈액순환을 개선하게 되는데요. 죽상동맥경화증의 발생 또는 진행을 억제할 수 있게 되고요. 그리고 혈소판의 응집 또는 응고를 저해함으로써 혈전이 형성되는 것을 예방해 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죽상동맥경화증의 발생을 예방할 수 있고 또는 늦출 수 있고, 그러면서 혈전이 생기는 것을 막아줄 수 있고, 이러한 어떤 기전 때문에 심장 발작이나 뇌졸중을 일으킬 위험을 감소시키고, 또한 증상이 일어났다 하더라도 그것을 다소 완화시켜 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산화질소입니다. 또한 당뇨에서도 당뇨가 10년, 20년 오랫동안 지속되다 보면 그 혈류장애가 지속적으로 방해를 받으면서 이제 각종 합병증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런 혈류장애를 통해서 혈류장애와 관련된 그런 합병증을 예방하는 데 있어서도 산화질소가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혈관이 확장만 되는 것이 아니라 혈관이 확장이 되면서 혈관의 문을 열어서 이 모세혈관을 통해서 그 우리가 섭취한 그 영양과 산소를 세포에 공급해주고 그 세포는 산소를 공급받아서 에너지 대사를 원활하게 할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산화질소가 혈관을 넓혀주면서 영양과 산소를 세포에 공급을 해주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에너지 효율을 올릴 수 있게 되고 체온이 상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산화질소라는 것은 혈관을 넓혀주고 순환을 원활하게 하고 혈육에 있는 영양과 산소를 세포에 공급해주는 역할, 이러기 때문에 체온을 상승해 줄 수 있는 역할, 이런 것들을 하게 되는데요. 그 외에도 활성산소는 우리 몸에서 1초에도 세포를 10만 번씩 때려서 유전자 변형을 일으켜서 노화를 促진하고 그래서 주름이 생기게 하고 암이라든지 각종 질환을 유발하는 것, 이런 것이 바로 활성산소인데요. 이 활성산소를 그 불활성화, 활동하지 못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또한 산화질소입니다. 또한 산화질소를 그러면 복용하면 산화질소가 이렇게 혈관도 넓혀주고 혈전도 없어지게 하고 하니까 그럼 다른 약물과 같이 먹으면 안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요. 그런데 이 산화질소는 스타틴계의 약물, 즉 우리 몸에서 이상지혈증을 치료할 수 있는 이런 약물과도 서로 어떤 충돌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상승을 일으켜서 오히려 그 효과를 더욱 상승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작용이 없습니다. 이렇게 산화질소는 어떤 그 병원에서 처방받는 약 또는 한약과 함께 이용을 했을 때도 그 약의 작용을 떨어뜨리거나 부작용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그 약 작용이 더 잘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런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산화질소가 혈관 내피에서 생성되었을 때는 이런 작용들을 하게 되고요. 그렇다면 혈관 내피에서만 작용할까? 그렇지 않습니다. 산화질소는 신경세포에서도 생성이 되는데요. 그래서 뇌에서 기억과 학습을 개선하며 행동에 영향을 주고 행동을 변경시키는 그런 기능과 관련된 그런 부위에서 이 산화질소가 생성이 되는데요. 이렇게 행동을 변경시키는 기능과 관련된 부위에서 생성이 된다? 이 부위에서 산화질소가 생성이 원활하게 되면 치매나 파킨슨을 예방 또는 치료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폐의 신경세포에도 작용을 하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폐의 신경세포가 원활하게 그 작용을 하지 못해서 우리가 이제 숨을 깊이 내쉬어야 되겠는데도 아니면 이물질이 들어와서 그것을 내보내야 되는데도 그걸 작용을 잘 못한다든지 아니면 평소에 뭐 숨이 차고 가슴이 답답하다든지 이럴 때에 이 폐 기관지를 넓혀서 편안하게 해줄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또한 산화질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만성 폐쇄성 폐질환을 앓고 있는 분들 또는 천식 환자분들 이런 분들이 왜 이렇게 입으로 흡입하는 그런 가스를 하게 되는데요. 그 가스가 바로 이 산화질소를 활용한 것입니다. 이렇게 산화질소는 폐에서 그 신경세포를 자극해서 기관지를 확장시킬 수 있는 이런 작용을 합니다. 그 외에도 생식기의 신경세포에도 작용을 하게 되는데요. 이 생식기에 있는 신경세포에서 그 발기 조직에 있는 그 신경이 자극을 받으면 이때 산화질소가 분비가 되면서 조직을 이완시키고 이 이완된 틈을 타서 혈류를 증가시키고 그래서 정상적인 성기능에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 연구를 보고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진 것이 바로 비아그라입니다. 이렇게 산화질소는 혈관 내피세포 그리고 신경세포에서 생성이 되어서 기능을 하게 되고요. 그 외에도 백혈구에서 또한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백혈구에서 산화질소가 분비가 되면 세균이나 바이러스 그리고 기생충 등을 사멸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신경세포, 백혈구 그리고 혈관 내피세포에서 나와서 혈액순환을 잘 되게 하고 호흡을 편하게 하고 성생활을 원활하게 하고 그리고 어떤 백혈구에서 이제 분비가 되면서 면역작용을 원활하게 하고 이런 작용들을 하는 이 산화질소가 평생 원활하게 생성이 된다면 우리는 건강하게 지낼 수 있을 것 같은데 문제는 이것이 평생토록 그렇게 원활하게 생성될 수 없다라는 것, 그것이 문제가 되겠죠. 우리 인간은 NO 생성이
NO 산화질소 생성이 줄어들면서 여러 질병들에 노출되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이런 질병들을 걸리게 하는 이 산화질소 생성의 저하 요인, 그러니까 산화질소가 왜 우리 몸에서 갑자기 줄어드는지 그 저하 요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산화질소가 줄어드는 데는 건강에 해로운 어떤 생활 습관들, 그리고 여러 가지 질병들, 그리고 독성 환경, 유전적 성향 이런 것들이 원인이 될 수 있는데요. 그 여러 가지 질병들 중에서도 산화질소의 생성을 방해하는 특정 질환으로서 고혈압이 있습니다. 이 고혈압에 발생하면 혈관에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혈관이 스트레스를 받다 보면 심장이나 뇌와 같은 중요한 부위에 있는 그 혈관 내피세포에 그 손상을 유발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혈관 내피세포에서 산화질소가 분비가 돼서 혈관을 넓혀주고 혈액순환이 잘 돼야 되는데, 고혈압이 지속적으로 유지가 되다 보면 혈관에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내피세포가 손상을 받으면서, 내피세포가 손상을 받으니까 그 내피세포에서 더 이상 산화질소를 만들어낼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산화질소의 부족이 고혈압을 발생하기도 하지만, 고혈압이 오래 지속되다 보면, 그리고 고콜레스테롤 혈증이 지속되다 보면, 또는 고혈당이 지속되고 흡연을 하다 보면 이런 것들이 혈관 내피세포에 손상을 일으켜서 이것이 산화질소의 생성을 저하시키는 요인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어떤 질병이라든지 생활 습관 이런 거 외에도 이 산화질소의 생성을 저하시키는 가장 주된 원인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나이입니다. 정말 우리가 나이가 먹는 것 자체도 억울한데, 나이가 들다 보면 이 혈관 나이가 제가 40대가 되면 벌써 20대에 비해서 절반 이하로 줄어든다, 이런 말씀들을 제가 몇 차례 드렸을 텐데요. 그 혈관 나이가 40% 이상 줄어든다는 것은 다름 아닌 NO 생성이 그만큼 줄어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혈관 내피세포에서, 신경세포에서, 그리고 또 그 백혈구에서 NO, 산화질소를 생성을 하려면 그 산화질소의 생성을 돕는 그런 효소가 우리 몸에서 분비가 돼야 되는데, 그 산화질소의 생성을 돕는 효소 자체가 40대가 되면 벌써 절반 이하로 줄어들고, 60대가 되면 30% 이하로 줄어들고, 그리고 70대가 되면 10% 이하로 줄어들다 보니까, 그래서 산화질소 생성을 도와준 효소의 양 자체가 줄어드니까 우리 몸에서 산화질소 생성이 그만큼 줄어들 수밖에 없고, 산화질소 생성이 줄어드니까 혈관을 확장시켜 주거나 순환을 촉진시키거나 이런 기능들이 다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백혈구에서의 기능도 떨어지게 되고, 그러니까 면역력이 떨어지고, 그리고 신경세포에서의 어떤 전달 능력 이런 것들이 떨어지다 보니까 어떤 치매라든지 파킨슨 이런 여러 질환들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NO 생성의 저하 요인은 그런 생활 습관, 질병, 유전적인 영향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 중에서도 가장 주된 원인은 그냥 나이다. 그러면 혈관 나이를 역전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다 같이 생각해 봄직한 일인데요. 체내 산화질소 양을 늘리거나 또는 보충할 수만 있다면 혈관 나이를 역전시킬 수도 있겠다 하는 것이 과학자들의 생각이었고 저의 생각이기도 합니다. 그동안은 산화질소의 전구체인 아르기닌을 보충해서 우리 몸 안에서 산화질소의 분비량을 늘리거나, 또는 질삼염 제제를 이용하여 체내 산화질소의 양을 늘리는 방법, 이런 것들이 식품이나 의약품 형태로 활용되어져 왔습니다. 그런데 발효 강국인 우리나라에서 마늘이나 상추, 양배추, 콩, 효모 이런 천연물을 발효하는 가운데 산화질소가 생성된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발효하는 가운데 생성된 그 산화질소를 공기 중으로 날아가지 않고 그걸 고정화시켜서 그것을 체내에 식품 형태를 통해서 보충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을 발견하는 행운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 천연 산화질소는 체내에서 생성되는 산화질소와 똑같이 작용해서 혈관을 확장해주고 신경 신호 전달을 원활하게 해줄 수 있고, 그리고 백혈구의 기능을 도와서 면역을 높여줄 수 있고, 이런 건강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역할이 체내에서 그 분비되는 산화질소와 똑같이 작용할 수 있음이 지금 현재 각 의과대학교 연구팀에서 검증되어지고 있습니다. 산화질소의 역할에 대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산화질소는 혈관 확장과 혈액순환에 작용을 하여서 그 심장 질환에서의 그 혈압을 조절하고, 그리고 혈액 응고를 조절하는 이런 작용을 하게 되고요. 두 번째는 뇌와 폐에서 신경 전달 물질로서 신경작용을 조절하며 기억과 학습을 조절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하게 됩니다. 또한 그 생식기계의 그 세포에서 작용을 하여서 남성분들의 어떤 성생활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이런 작용을 하게 되고요. 또한 그 백혈구에서 산화질소가 나오면서 그런 바이러스라든지 어떤 세균에 대해서 저항할 수 있는 이런 면역력을 높이게 합니다. 그리고 영양과 산소가 세포로 잘 전달될 수 있도록 도와줌으로써 그 우리 몸에서 에너지 대사가 원활하게 일어나고, 이로 인해서 체온을 높여줄 수 있고, 체온이 높아짐으로써 또한 면역력을 높일 수 있는 이런 효과들을 가지고 있는 것, 이것이 산화질소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건강 Q&A 시간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산화질소에 관하여 질문을 주셨는데요. 그 중에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심장 수술을 하고도 가슴이 답답해하고 숨이 차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부정맥도 매우 심해요. 이럴 경우에도 치료가 가능할까요? 이런 질문을 주셨는데요. 사실상 우리가 혈관 질환에 있어서 정말 가역적으로 돌아올 수 있을 때 그 시기를 놓치지 않고 치료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요. 사실 심장 수술을 할 정도로까지 갔을 때에는 혈관 상태가 굉장히 안 좋아진 상태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혈관벽이 이미 너무 두터워져 있고 노후가 심해서, 그리고 이제 혈관 내피 세포 자체가 너무 심하게 손상을 받아 있는 경우, 이럴 경우라면 원래 상태대로, 그러니까 심장 수술을 하기 이전 상태로 돌아간다는 것은 사실상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질환에 있어서 사실상 돌아올 수 있을 때에 치료를 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이런 경우에도 희소식이 있습니다. 얼마 전은 아니고 벌써 이제 1년이 넘었네요. 작년에 찾아오신 분이었는데, 이분이 그 심장 수술을 2번을 하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정맥이 굉장히 심하고, 그래서 이제 더 이상 몸이 나빠지면 안 되겠다 싶으니까 운동을 열심히 하시는데, 아침에는 가볍게 이렇게 낮은 산을 올라가시고, 저녁 때는 이제 헬스 운동을 하시고 이런 분이셨는데, 아침에 그 낮은 산을 올라갈 때마다 계속해서 가슴이 아프고 이제 흉통을 호소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혈압도 조절이 안 되고, 혈압은 뭐 위의 혈압이 150 밑으로는 절대 안 떨어지고, 아래 혈압도 100 밑으로 잘 안 떨어지고 이런 분이셨고요. 부정맥이 심해서 거의 정상맥이 없을 정도였어요. 거기에다가 전신의 어떤 통풍이 한 30년 되셨고, 무릎 관절 수술하셨고, 허리 수술하셨고, 이런 분이셨는데, 이분 같은 경우에 정말 드라마틱한 일이 벌어졌어요. 이분에게도 제가 이분 같은 경우는 한약만 가지고는 치료가 잘 되지 않겠다, 이런 판단이 들어서 한약과 이 산화질소 제품을 같이 드렸어요. 그랬는데 이분이 며칠 지나지 않아서 원장님, 왜 가슴 답답한 증상이 없어지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로 인해서 모든 질병이 치료됐다 이것은 아니지만, 한 2, 3일이 지나니까 벌써 가슴 답답한 것은 완전히 소실이 되었고요. 그리고서 6개월, 7개월 이렇게 시간이 경과하면서 부정맥도 많이 좋아지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 부정맥이라는 것은 사실상 심장이 이제 너무 지쳐서 나 더 이상은 정말 못 뛰겠어, 이렇게 하소연하면서 얘가 규칙적으로 뛰지를 못하고 가다 쉬고 이런 것이 부정맥이잖아요.
그런데 이 부정맥마저도 50% 이상 제가 좋아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술을 하고 부정맥 심하고 가슴 답답하고 숨이 차고 이렇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까지는 좋아질 수 있으니까 희망을 놓치지 말고 노력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나 더욱 부탁을 드리는 것은, 많은 분들에게 부탁을 드리는 것은 이렇게 수술을 하기 그 전 단계에서 좋아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그렇다면 이렇게 식품이나 한약을 복용하는 것 외에 평소에 어떻게 하면 산화질소의 분비를 증가시킬 수 있을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짤막하게 알려드린다면, 운동을 하루에 30분, 1시간 정도만 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혈관 나이가 점차 들어가는 것을 얼마든지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올바른 식생활, 이것이 중요한데요. 고기를 많이 섭취하는 것, 그리고 생선을 많이 섭취하는 것, 이러면서 채소를 넉넉하게 섭취하는 것, 이런 식습관이 중요한데요. 그런데 고기를 많이 섭취하라고 한다 해서 그것을 지방 성분이 많게 섭취를 하는 것이 아니라, 고기를, 생선을 섭취할 때는 되도록이면 양념을 하지 않은 그 상태대로 담백하게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단백질의 섭취, 그리고 채소를 넉넉하게 섭취하는 것, 그리고 운동하시는 것, 그리고 또 하나를 말씀드린다면 햇볕을 쬐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햇볕을 가만히 쬐이고만 있어도 우리 몸에서 그 혈관 내피에서 산화질소 생성이 늘어나게 됩니다. 햇볕을 쬐이면서 운동을 하신다면 더 좋겠죠.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들을 통해서 평소에 그 산화질소의 분비량을 늘리고, 그래서 우리 혈관 나이를 더 들지 않게, 또는 혈관 나이를 역전시킬 수 있다면 여러분들 오랫동안 건강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건강보감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오늘은 혈관 건강과 산화질소에 대해서 공부해 보았습니다. 산화질소 양이 우리 몸에 충분히 생성될 수 있다면 혈관이 얼마든지 건강할 수 있고 혈관 나이를 역전시킬 수 있다, 이런 말씀도 드렸는데요. 혈관 나이를 역전시키기 위해서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실천해 보시는 시간 되시면 어떨까요? 다음 시간에도 함께 하시면서 더욱 건강해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